2023년 12월 1일 DMQA 오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이영환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Cost Effective Methodologies for Instance Segmentation입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입니다. 저는 2023년 3월부터 김성봉 교수님 지도하에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QA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 관심 분야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과 반도체 산업, 스마트 팩토리에서의 AI입니다. 금일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세그멘테이션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점을 갖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연구되고 있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그멘테이션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란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 내의 모든 픽셀에 대해 클래스 레이블을 할당합니다. 시멘틱이 뜻하는 대로 의미론적인 분할을 진행합니다. 클래스별 구분은 가능하지만 동일 클래스 내에서 인스턴스 간의 구분은 하지 않는 특징을 갖습니다. 두 번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객체를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이미지 내의 개별 객체에 고유 레이블을 할당하고 각 객체의 경계를 식별합니다. 동일한 클래스 내의 여러 객체들을 각각 구분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세 번째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결합한 형태로 의미적인 구분과 개별 객체 식별 및 세분화를 함께 수행합니다. 이미지의 모든 픽셀을 클래스별로 할당하고 동일 클래스 내의 여러 객체들에 대해서도 구분합니다. 다음은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딥러닝이 도입되기 전부터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되었고 이를 트래디셔널 혹은 컨벤셔널 메소드 등으로 부릅니다. 픽셀 값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스레숄딩, 이미지의 경계를 찾아서 객체를 구분하는 엣지 디텍션, 유사한 특징의 픽셀들을 그룹화하여 영역을 형성하는 리즌 베이스드, 즉 영역 기반의 방법들,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들을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그룹으로 나누는 클러스터링 등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최근 딥러닝 기반 이미지 분할 방법론이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초기에는 CNN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의 알고리즘들까지 추가되며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할 땐 각자 태스크에 적합한 방법들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단순히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보다 훨씬 이미지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율주행,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산업, 항공, 위성, CCTV, 이미지 처리, 병리학 등 그 활용 범위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각 분야의 딥러닝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활용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으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데이터인데요. 딥러닝 학습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답 데이터, 즉 레이블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의 다른 태스크인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레이블링 하는 과정과 비교해보면 이미지에 어떤 객체가 있는지 클래스를 지정해주거나 객체에 박스를 치는 것보다 각 객체를 감싸는 경계를 픽셀 단위로 지정해주는 것은 굳이 비교를 해보지 않더라도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데이터는 해당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직접 레이블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그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돈과 인력, 컴퓨팅 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레이블링 코스트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다양한 분야의 빠른 적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방법론들을 기반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은 이 중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반 그리고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반으로 수행된 세그멘테이션 연구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과 관련하여 저희 연구실에서 앞서 진행된 세미나들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개해드릴 첫 번째 논문은 컷러입니다. Cut and Learn for Unsupervised Object Detection and Instance Segmentation 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CVPR에서 발표되었습니다. Cut Learn은 Unsupervised Learning 기반의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마스크 컷, 드럼러스, 셀프 트레이닝 이 세 가지 개념의 적용을 통해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성능을 향상시킨 논문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비지도 학습 기반 방법론들의 선행 연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에서 객체의 위치를 찾고 분할하는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바운딩 박스, 픽셀와이즈 마스크, 포인트 등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주석이 필요한데 이는 수집하기 어렵고 비쌉니다.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지도 학습 기반의 방법론이 지향해야 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연구는 없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블이 없이 여러 객체를 탐지하고 분할하면서도 범용성과 효율성을 갖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본 논문의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선행 연구 중 중요하게 언급된 연구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노입니다. 다이노는 Emerging Properties in Self-Supervised Vision Transformer라는 제목으로 2021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전 트랜스포머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미지 패치의 인식 그룹화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레이블링이 없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관점에서 성능이 더 좋은 티처의 아웃풋을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스튜던트에 전달하고 스튜던트는 이를 학습함으로써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다이노는 컨볼루션 기법과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도 다양한 후속 연구들의 시작점이 되었지만 한 개의 오브젝트만 검출이 가능하고 인스턴스 간의 분리가 되지 않으며 피처 익스트랙터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그 어텐션 맵을 추출해내는 정도에서 그친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은 앵컷입니다. Normalized Cuts and Image Segmentation 이라는 제목으로 200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미지 전체를 픽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로 보고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하이 그래프로 나누는 컨벤셔널한 세그멘테이션 기법입니다. 일반화된 아이겐밸류 시스템을 해결함으로써 내부적인 유사성은 최대화하고 그룹 간의 유사성은 최소화하면서 두 하이 그래프로 그래프를 분할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토큰 컷입니다. Segmenting objects in images and videos with self-supervised transformer and normalized cut 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발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이노와 앵컷을 사용한 방법론입니다. 토큰컷에서는 이미지를 작은 패치들로 자른 후 다이노로 학습된 비전 트랜스포머 신경망에 인풋으로 투입합니다. 이후 결과로 얻은 어텐션 맵을 컨벤셔널한 그래프 컷의 알고리즘인 노멀라이즈드 컷을 사용해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데요. 토큰 컷은 다이노와 앵컷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개의 오브젝트만 검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프리트레인 모델로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컷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컷러는 크게 마스크 컷, 그리고 드랍러스를 사용하는 디텍터, 셀프 트레이닝의 세 가지로 구성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방법론이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성능까지 향상시킨 모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제한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멀티플 오브젝트를 탐지하기 위한 마스크 컷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선행 연구인 다이노와 토큰 컷의 컨셉을 유지하면서도 한계점이었던 멀티 오브젝트 디텍션이 안 되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n-n개의 패치로 자른 후 다이노로 자가학습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에 넣습니다. 이후 결과로 나온 어텐션 맵을 바탕으로 앵컷을 적용해서 첫 번째 객체에 대한 콜스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얻습니다. 이후 동일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서 여러 객체에 대한 콜스 마스크들을 얻어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T번째 단계에서 얻은 분할 X를 통해 두 개의 서로 다른 패치 그룹을 얻고 각 패치 그룹에 대해 평균보다 큰 값을 가지면 포어그라운드로 작은 값을 가지면 백그라운드로 구분해서 이집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이후 그 다음인 T 플러스 1번째 객체의 마스크를 얻기 위해 노드 시밀러리티를 업데이트하는데요. 이는 이전 단계의 포어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노드를 마스킹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 식은 기본적으로 코사인 시밀러리티 수식에서 기인합니다. 업데이트된 노드 시밀러리티를 사용해서 앵컷의 방정식을 다시 풀고 새로운 마스크를 얻습니다. 이 과정을 T번 반복해서 다중객체를 효과적으로 분할하고 각 객체에 대한 이집 마스크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기존의 앵컷 방법론이 단일 객체에 한정되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주요 개선점입니다. 다음은 드랍 로스입니다. 기존의 디텍션 로스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겹치지 않는 예측 영역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한번 마스크 컷이 놓친 객체는 계속 검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학습된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마스크 컷이 놓친 객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본 논문에서는 드랍 로스 전략을 제안합니다. 인디케이터 펑션을 사용해서 그라운드 트루스와 예측 영역 간의 IOU 값이 일정 스레숄드 이상인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1 아니면 0 값을 부여하여 로스를 계산합니다. 겹치는 영역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로스 계산에서 제외하게 해서 새로운 객체를 지속적으로 발견하도록 장려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 구해서 실제 사용한 인계값을 0.01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트레이닝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마스크 컷을 통해 생성한 콜스 마스크를 사용하여 학습을 시작합니다. 이후 T단계에서는 논문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신뢰 점수를 가진 프레딕트 마스크들을 선별하고 이것을 다음 단계인 T 플러스 1단계의 수도 마스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을 통해 점점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 셀프 트레이닝의 목적입니다.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셀프 트레이닝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적으로는 수도 마스크의 개수가 증가를 하고 질적으로도 좀 더 잘 탐지하고 분할하며 기존에 잡지 못했던 객체들까지 추가로 잡아내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 횟수와 관련해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 평가했을 때 3회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우선 수치 성능을 보았을 때 기존 소타 모델인 프리솔로 대비 높은 수준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공통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로버스트한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제로샷 메소드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제로샷 메소드인 이 컨러 방법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 연구였던 토큰컷과 달리 컨벤셔널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디텍터를 사용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의 딥러닝 모델이고 가중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프리트레인 모델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 논문의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어노테이션 데이터의 비율에 따른 수준 평가를 통해서 프리트레인 모델로서의 성능을 평가했을 때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을 사용한 모코 V2보다 본 논문의 커널을 이용해 만든 프리트레인 모델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분할 이미지를 보더라도 기존 소타인 프리솔로와 비교했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으로 실험한 결과들을 보면 좀 더 작은 객체들, 집중이 덜 되는 주변 객체들도 더 잘 잡고 분할하며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한 구분도 훨씬 더 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객체에 대해 우수한 탐지, 분할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인 컬러에 대해 정리해보면 마스크 컷, 드랍 로스, 셀프 트레이닝으로 대표되는 세 가지 단순한 컨셉의 적용을 통해 언슈퍼바이즈드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의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마스크 컷을 통해 레이블이 없이도 여러 물체에 대한 탐지 및 분할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 선행 연구들이 한계점으로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보완하였는데요. 제로샷 디텍터 그리고 프레트레인 모델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고 다양한 디텍션 아키텍처들과의 호환이 가능하게 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확보함으로써 범용성과 효율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논문은 박스 티처입니다. Exploring High Quality Pseudo Labels for Weakly Supervised Instance Segmentation 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CVPR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앞선 컬러와 다르게 이번에 살펴볼 박스 티처는 Weakly Supervised Learning 기반의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바운딩 박스 어노테이션을 활용한 Weakly Supervised Segmentation 방법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품질의 수도 마스크를 사용한 방법론을 제시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논문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Weakly Supervised Segmentation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도학습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는 픽셀 기반의 정답이 필요하고 이 정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픽셀 기반 정답보다 약한 정보, 즉 위클리 레이블을 활용하여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위클 레이블 형태로는 바운딩 박스, 스크리블, 포인트, 이미지 레벨 어노테이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운딩 박스를 활용한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를 위해 바운딩 박스를 활용한 위클리 슈퍼바이즈 세그멘테이션의 대표적인 논문 중 하나인 심플 더즈잇을 살펴보겠습니다. 픽셀 단위 정답에 비해 훨씬 약한 수준의 바운딩 박스로 학습을 시작하지만 자체적인 프리 프로세싱, 포스트 프로세싱을 포함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리커시브 러닝을 통해 예측 성능을 점차 높여가는 방법론입니다. 그렇다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운딩 박스를 사용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의 선행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박스 티처는 박스 인스트라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박스 인스트는 High Performance Instant Segmentation with Box Annotation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박스 인스트는 ROI가 없는 풀리 컨볼루션 방식으로 인스턴스를 세분화하는 이 콘덴스트라는 또 다른 선행 연구를 활용하여 이미지 내의 인스턴스 개수만큼 마스크 헤드를 확보하고 각각의 마스크 헤드에서 각 인스턴스에 대해 포어그라운드, 백그라운드로 구분하여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박스 인스트에서는 앞서 인스턴스별로 확보한 마스크에 대해 이 두 가지 로스를 설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로컬라이제이션, 물체의 위치를 찾기 위한 마스크 프로젝션 로스로서 박스와 인스턴스 마스크의 어노테이션을 X축, Y축으로 프로젝션 시키면 서로 같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제한된 로스입니다. 두 번째는 로컬 바운드리, 깔끔한 경계면을 위한 페어와이즈 릴레이션 로스로서 각 픽셀을 K개의 인접 픽셀과 연결하여 그래프를 형성하고 인접한 픽셀 쌍이 같은 네트워크에 속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값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로스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마스크 어노테이션이 아닌 박스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컬러 시밀러리티 관점에서 접근하는 식으로 로스를 재구성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박스 인스트를 통해 확보된 결과물들이 정확한 로컬라이제이션과 깔끔한 바운더리를 갖는 것을 확인한 이 박스 티처의 저자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박스 인스트의 결과물을 초기 수도 레이블로 활용해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우선 박스 인스트를 통해 생성한 수도 마스크를 활용해서 셀프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를 라이브 셀프 트레이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 관점에서 박스 인스트 대비 큰 향상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셀프 트레이닝을 3회 반복할 경우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 개선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는 멀티 스테이지로 동작한다는 점과 낮은 퀄리티의 마스크가 필터링 되지 않고 사용되어서 노이즈한 수도 마스크로 작용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메인 논문인 박스 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나이브 셀프 트레이닝 방식에서 낮은 퀄리티의 마스크를 필터링하는 것의 중요성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박스 티처 방법론에서는 고품질의 수도 마스크를 사용하는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고
티처가 생성한 수도 마스크를 활용해서 스튜던트를 훈련하게 하고 다시 티처를 업데이트하게 하는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인 박스 인스트와 동일하게 박스 어노테이션만 갖는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실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스 티처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티처 부분입니다. 티처는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 박스 인스트 모델을 활용해 수도 마스크를 생성하며 분류 점수와 마스크 확률에 따라 마스크 어웨어 컨피던스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중 품질이 낮은 마스크는 필터링합니다. 앞서 나이브 셀프 트레이닝에서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생성된 수도 마스크 중에는 노이즈가 많고 신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며 이런 것들이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마스크 어웨어 컨피던스 스코어를 고려하여 수도 마스크의 품질을 추정합니다. 여기서 이 타오 M은 이진 마스크의 임계값이며 이 연구에서는 0.5로 설정됩니다. 인디케이터 펑션을 통해 임계값 이하의 확률값을 갖는 낮은 품질의 마스크가 필터링 되게 됩니다. 다음은 박스 베이스드 마스크 어사인먼트 부분입니다. 각 입력 이미지에 대응되는 박스 어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운딩 박스 기반 마스크 할당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수도 마스크를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에 하나씩 할당합니다. 이 할당은 예측 박스와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 사이의 신뢰도 점수와 IOU 점수에 따라 수행이 됩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연두색과 빨간색은 할당이 잘 되지만 점수가 낮고 노이즈한 것으로 보이는 파란색은 할당되지 않고 필터링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튜던트 부분입니다. 인풋 이미지에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이미지를 스튜던트의 입력으로 넣어주고 스튜던트 모델은 컬러 지터링과 같이 교란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앞서 확보한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 수도 마스크와 세 가지 로스를 활용해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학습한 스튜던트 모델은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 티처를 업데이트하여 티처로 하여금 고품질의 수도 마스크를 생성하게 합니다.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로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스 티처의 목표는 하이 퀄리티 마스크를 활용한 풀리 슈퍼바이즈드 방식의 학습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이즈가 많거나 품질이 낮은 마스크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튜던트를 위한 트레이닝 로스는 다음과 같이 디텍션 로스, 박스 슈퍼바이즈드 로스, 그리고 마스크 슈퍼바이즈드 로스로 구성됩니다. 앞의 두 로스는 이전 논문들에서 사용한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마스크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새롭게 제안합니다. 이 로스는 수도 마스크가 많은 노이즈를 포함하지만 로컬 영역의 인접 픽셀은 그 의미나 레이블이 비슷한 경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고려하여서 개발되었으며 로컬 영역 내 픽셀 간의 라벨 친화도, 어피니티를 활용하여 레이블 노이즈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어피니티 로스를 통해 노이즈가 많은 수도 레이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치를 감소시키고 픽셀 라벨링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일관되고 정확한 학습을 하도록 돕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우선 수치 성능을 보았을 때 박스 티처에서 제안한 방법론으로 실험하였을 때 코코, 파스칼 VOC, 시티스케이프 등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모두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스 인스트 대비 뚜렷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았던 나이브 셀프 트레이닝과 달리 박스 티처에서는 높은 성능 향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질적인 결과 측면에서도 복잡한 이미지에서도 세밀한 경계를 가진 하이 퀄리티 세그멘테이션 결과물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인 박스 티처에 대해 정리해보면 저자들은 기존의 바운딩 박스를 사용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의 한계점을 노이즈한 수도 마스크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품질의 마스크를 생성하고 그걸 다시 수도 마스크로 사용하기 위해 티처 스튜던트 모델 기반의 프레임워크인 박스 티처를 제안했습니다. 마스크 어웨어 컨피던스 스코어를 통해 수도 마스크의 품질을 측정하고 낮은 퀄리티의 마스크를 필터링함과 동시에 선명하고 정확한 마스크를 만들어 성능 향상을 이뤄냈으며 그렇게 생성한 수도 마스크를 활용하여 스튜던트를 옵티마이즈하기 위한 새로운 로스텀을 제안하였습니다. 박스 티처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그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 서머리입니다.
오늘은 Cost Effective Methodologies for Instance Segmentation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이미지 내의 객체를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 물체를 찾아내고 분할해내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도학습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높은 레이블링 코스트는 그 초기 접근을 어렵게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레이블링 코스트를 최소화하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확보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분야 최신 논문 두 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컬러는 마스크 컷, 드럼 노스, 셀프 트레이닝을 활용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반 방법론이며, 두 번째 박스 티처는 하이 퀄리티 수도 마스크를 생성하기 위한 티처 스튜던트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론입니다. 두 편 모두 초기 레이블의 고품질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 고루 높은 성능을 보이며 그 우수성과 경고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세그멘테이션 분야는 올 초 메타 AE에서 발표한 세그멘트 애니스팅으로 인해 연구 동향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직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제조나 의료 등 산업 현장에서 확보되는 특수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방법론들의 적절한 응용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존 연구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